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스페셜. 네, 스페셜 타임. 그 주변에서 보면은 내가 무릎 통증이 있는데 내가 무슨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 분들이 네이버나 구글로 많이 검색을 하실 텐데 무릎 통증 저도 되게 막연할 때가 많죠. 맞아요. 사실 그렇죠. 네이버 구글이 진단을 해줄 것도 아닌 거죠. 맞아요. 무릎 통증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치면 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직접 만져보고 들어가면서 내가 과연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지를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 질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이런 질환이 의심되면 그거를 조금 네이버나 구글에 그래도 한번 쳐보면서 조금 더 내 질환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는 너무 유익할 것 네. 같아요. 너무 좋다. 이건 역시 반응 조음을 계속 하는 걸로 반응 부위에다가도 계속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좀 새로운 구도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구도고요. 그림 그리려고 이렇게 저희 둘만 이렇게 구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색깔 뭘로 하실까요? 파란 거 이렇게 파란 거 있는데 파란 걸로 하시죠. 파란 거? 오케이, 파란 걸로 좀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릎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구조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랜드마크는 요 좀 진한 펜으로 할게요. 지울 수 있는 거죠, 이거? 수성펜인데요, 잘 안 지워지더라고. 그것도 봐야 됩니다. 요 무릎 자세히 보시면은 좀 털이 있는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좀 만져지는 굽뼈가 있어요. 이렇게 좀 잘 못 그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처음 당해봐서 신선하네요. 요렇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파텔라, 무릎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밑에도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 여기는 우리 그 아랫다리에 보면 그 경골하고 비골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경골의 조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쪽 보면 비골 머리, 비골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만질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면 거디스 투버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다리에는 경골비골이 있는데 윗다리에는 대퇴골이 있죠. 대퇴골의 가쪽 안쪽에 또 랜드마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무릎뼈의 약간 가쪽 부분을 만져보면 여기가 외상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 어렵네요. 근데 잘 만져져요, 여기가 진짜로. 여기는 내상과. 재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미로 보셔도 되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랜드마크를 칠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무릎 앞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뼈하고 경골 조면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여기 만져보시면 이렇게 이게 뭘까요? 네, 무릎뼈 힘줄염입니다. 무릎뼈 힘줄이에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칠할게요. 이거 지워지는 거 맞죠? 잘 지워지진 않는데 빡빡 문지르면 지워져요. 자, 여기 보통은 무릎뼈 힘줄염이 여기 무릎뼈 바로 아래쪽에 잘 생겨요. 여기 누르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냥 어디든 잘 생길 수 있는데 여기가 가장 잘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무릎뼈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대퇴사두근 힘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아프면 대퇴사두근 힘줄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들,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이 경골 조면이 툭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로 오스구슐라터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좀 써드릴게요. 오스구슐라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오늘 좀 약간 색칠 공부하는 느낌인데 미술 시간인가요? 네. 여기 보면 무릎뼈 힘줄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퍽 파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요게 뭐냐면 무릎 관절면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퇴골하고 이 경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혹시 손상이 있거나 하면은 여기 눌렀을 때 좀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네. 다만 이거는 그 반월상 연골의 앞쪽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만 간접적으로 유출해 볼 수 있고 뒤쪽에 손상이 있으면 조금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된다. MRI에서 잘 보이죠. MRI 잘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MRI를 못 찍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뼈 바로 앞에 무릎 앞 점액낭염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액낭이라는 거는 뼈나 근육 주위에서 약간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 주로 뭐 좌식 생활을 많이 하거나 무릎을 꿇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가 계속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나 뭔가 이렇게 발적이 있거나 열감이 있거나 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나면 무릎 앞 점액낭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있죠? 네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주로 이 무릎 앞쪽에 약간 브로드하게 깊숙한 통증을 호소하고요. 실제로 눌렀을 때 아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쪽 부분에 뭔가 깊숙한 통증이 있으면 그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 안쪽 내측을 좀 보겠습니다. 살짝 벌려보세요. 벌려? 네, 살짝 벌리시고요. 벌리시면 아까 우리가 그 무릎 관절면을 이렇게 그렸죠, 일자로. 네. 이렇게 쭉 만지다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둔덕이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눌렀을 때 아프면 여기에 손상이 있거나 하는 걸 좀 간접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여기에 내측에 그렸던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서부터 이게 경골 안쪽으로 지나가는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관절면을 만지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내측 측부인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무릎 내측에서 하나도 잘 발생하는 질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위발 건염이라는 건데 거위발 건염은 여기 아까 경골저면 있죠? 경골저면에서 두 핑거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 부분에 잘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 정상인에서도 누르면 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아프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꼭 비교해야 되고요. 보통 여기가 염증이 있으면 살짝만 눌러도 정말 아픕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은 눌렀을 때 아프다. 겉에서 볼 때도 빨개 보이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로는 만졌을 때 아픔이나 평상시에 만지지 않아도 여기가 좀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위발 건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 바깥쪽에서 잘 관찰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내측 측부인대랑 마찬가지로 바깥에는 외측 측부인대가 있겠죠. 아까 무릎 관절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다 보면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외측 측부인대가 지나가고요. 이 대퇴골의 외상과에서 비골두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아프면 이 외측 측부인대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 ITBS라고 해서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측에서 생기는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주로 이 골반 옆으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이 장경인대라는 게 하다가 이 대퇴골의 외상가를 지나서 여기에 붙습니다. 거디스투버클에 붙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퍼지면 여기 안 그릴게요. 나중에 지우기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네, 주로 거디스투버클보다는 이 외상과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특히 이거는 주로 이렇게 많이 뛰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동작을 많이 하는 분들에 있어서 외상과에 많이 발생하고요. 여기서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아팠을 때는 그 ITBS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상으로 무릎 주변에 좀 많이 그려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니 이제 제가 제 무릎 눌러보고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화가가 된 느낌이 약간 좀 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오늘은 약간 무릎에
호반하는 질환들 위주로 얘기했고요. 이건 말고도 좀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순 압통이 있다는 것만으로 100%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진료실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그 진단 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도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한 번씩 만져보시고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검사입니다. 네, 유용한 검사들이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